그러면 한번 이렇게 늘어난 기관지를 다시 원래 상태로는 돌릴 수가 없는 건가요?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, 네. 사실은 이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?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변화의 범위 안에, 한계 안에 와 있는 경우라 그러면 약간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겠죠. 네.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렸거나 어떤 기관지염이 왔거나 뭐 이런 경우에, 그런 경우에 회복이 되면 다시 또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이제 가역적인 변화 상태에 있는 그런 몸 상태인데요. 만성기관지염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도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. 특히나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네. COPD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 변화 상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비가역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소리고요. 어느 정도의 그 진행이 된 상태가 발생하면 정상 범위의 폐 활량을 이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직장 건강검진 같은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강검진 그 상에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 호흡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숨줄 맞다가 내쉬면서 뭔가 이제 그 안에 그 사람의 폐 활량이 정상인지 체크하는 건데, 사실은 그것도 이제 지금 같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든가 COPD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만큼 이 질환은 중요한 질환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렇게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면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. 어떠한 증상들이 있나요? 네, 그 증상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증상들이랑,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감기에 해당되는 증상들도 다 같이 공존합니다.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폐질환은 기본적으로 폐염증 생기면서 점막에 또 뭔가 농도 생기거나 그러면 가래가 나올 것이고, 이런 형태처럼 당연히 기침이나 가래는 증가하고 당연히 있겠죠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폐쇄성 폐질환 또는 뭐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한 것들이니까 붓혀서 나옵니다만은 호흡 곤란이나 흉통 같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.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증세들인데,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객혈, 이제 그 폐점막이 상하거나 기관지 점막이 어떤 상한 형태가 되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가 섞여 나온 형태의 객혈이 네.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관지 확장증만 해도 뭔가 늘어나서 딱딱한 형태의 폐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객혈이 생기기 좋은 여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만성적인 기침이라든가 뭐 발열, 허약,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폐가 안 좋아서 숨도 잘 못 쉬고 기침 잘하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전신적인 증세들, 체중 감소까지 이런 허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역력 저하에 대한 얘기인데요. 네. 그런 것들이 맨 밑에 줄까지 동반될 정도라고 하면 정말 만성적인 상태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